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213페이지입니다. 첨부정보에서 검인계약서 나갈 차례인데 맞지요? 213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수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서류가 좀 어려우니까 여긴 좀 말을 좀 많이 푸셔야 됩니다. 먼저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이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해야 한다 규정하는데, 등기 신청할 때 검인받는 경우는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검인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검인을 안 받게 되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인을 언제 받고 검인을 안 받는 거,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검인받는 거의 경우는 언제 검인받으시래요? 계약을 외치셔야 돼요. 여기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검인을 받아라. 이게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여기는 반드시 규정이고 예외 규정 없습니다. 계약과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났을 때 검인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금방 읽어본 것처럼 계약의 일자와 종류를 불문하더라. 그러면 이때 말하는 계약은 모든 계약 다입니다.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 불문하고 모든 계약 전부 다 검인을 받게 되는데, 검인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되어서 이 두 개가 말을 풀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먼저 그거 출처하시죠. 일단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검인받아라. 거꾸로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또 어떤 등기가 대상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니까 검인 안 받는 것은 이제 미리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214페이지 보니까 하단부에 검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서 1번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 수용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등기의 경우, 오른쪽에 계약이 아닌 상속, 경락, 공매, 취득시효 등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칠판장을 모시고 말을 풀자고요. 검인은 계약일 때 검인 받으라고 떠들었으니까 계약이 아니면 검인 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럼 경매 같은 거는 계약이 아니고, 공매도 계약이 아니고, 상속받은 경우도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용권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계약이 아니고,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계약이 아닙니다. 다 법률 규정이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로 등기 신청할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검인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거래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검인이 간주가 될 것이며,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검인받을 필요 없는 것들인데,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걸 못 외워요. 그래서 외울 수 없고 말을 풀고 들어오셔야 돼. 또 어떤 등기가 대상이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는 검인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가등기에다 주인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럼 언제 주인 바뀔까요? 본등기하면 주인 바뀌겠죠? 본등기에다 검인을 받는 게 예외 규정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할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상권 등기라던 전세권이건 검인은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검인 언제 받으시래요? 아니, 앞에 말을 왜 떼버리고 모든 계약. 예,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검인받아라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그럼 계약이 아닌 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것만 끄집어낼 줄 알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는 거지, 이걸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증여는 계약인가요? 네, 그럼 검인 받아야 되고, 교환도 검인 받아야 돼요. 대물변제도 검인 다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은 계약이 검인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 주의할 것은 판결문도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해당되는 조서까지 포함을 해서 화해조서이건 일락조서이건 검연을 받아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므로 여기서 반드시 암기할 것은 나중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검연 언제 받습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연 대상에다 잡아놓으시고 이때 말하는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잡아놓으시고 아니 모든 계약을 잡아놓으시고 거꾸로 계약이 아니면 검연받을 필요 없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검연받을 필요 없고 그것만 끌고 들어가시면 검연 안 받는 걸 가름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검인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검인권자의 경우는 해당 시, 군, 구청장이 검인권자가 되며 읍면 동장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위임도 가능할 것이고 검인 신청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약 당사자이건 중개업자이건 등기 신청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원 누구라도 다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므로 제한은 없습니다. 검인 신청 들어온 경우는 이제 시, 군, 구청장들이 심사할 경우는 실제로 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검인계약서에 나올 사항이 있나 없나만 따져보는 것이 심사 범위다 보니까 심사권이 약합니다. 형식으로 심사한 다음에 검인 여부 결정하는 거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세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밑에 검인 받는 건 따로 외우지 마시고 검인 안 받는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검인 안 받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계약이 아닌 거하고 또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걸 풀고 나가시면서 검인 안 받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은 대화가 될 겁니다. 오른쪽 검인 신청권자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 중 1인도 가능하며 위임받은 자, 계약서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누구라도 다 가능하며 신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읍면 동장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판결은 검인 받으래요 말래요? 받아야 되니까 조심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생략할게요. 검인권자의 경우는 밑에 이제 검인 여부 심사할 경우 어디까지 심사하느냐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검인계약서에 나올 사항이 있나 없나만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이며 실제로 심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이걸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두 개가 만났을 때 비로소 검인이다를 잡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대화가 됩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에서 먼저 거래가액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거래가액은 이제 언제부터 등기할 것이고 언제 등기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원칙은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 매매계약서 동그라미 쳐놓으시며 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2006년 1월 1일 이후 동그라미 쳐져 있고 두 번째 친 것은 매매계약서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거래가액 등기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볼 것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이고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라고서 2006년도에 법을 시행을 합니다. 이 세 개는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부터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두 번째는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찾으셨나요? 밑에 세 개 나와 있죠? 이 세 개는 여기 보세요. 푸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꾸로 풀고 가면 돼요. 첫 번째는 언제부터 적으실 것?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럼 2006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는 법 시행일 전이잖아요. 그럼 적을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들어올 때래요?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긴 체결했지만 매매계약서가 들어온 게 아니라 판결문이나 조서가 들어온 경우. 판결문, 조서가 들어온 경우도 매매계약서가 아니죠. 확인받을 필요 없다고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럼 거꾸로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는 주인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럼 거래가액 적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 언제 바뀌어요? 본등기하면 가등기 때 적을 필요 없은 것들은 다 본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기억, 니은, 디귿번의 경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기억하시고 여기 어긋난 것들 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거래가액 기재하는 것은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제 거래가액 안 적는 것들은 거꾸로 푸시면 돼요. 2006년 1월 1일 이 전일 경우 적을 필요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 또는 조서가 들어온 경우도 적을 필요 없으며,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적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때 안 적은 것은 언제 적어야 돼요? 본등기 때 적어야 하니까 맨 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가등기 때 거래가 안 적었으면 언제 적어야 될까? 본등기 때 적어야 되니까 따라 붙은 겁니다. 매매 이해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의 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해서 가등기 때 안 한 것들을 본등기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매기되는 말은 뭐가 매기되는 말이에요? 다 매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매기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잡으시면은 거꾸로 풀게 되면은 안 적는 거 잡아낼 수 있고, 가등기 때 안 적은 것은 본등기 때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걸 잡고 넘어가시면서 공부를 역으로 풀 줄 알게 되면은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첨부할 서류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신청정보 기재사항하고 첨부정보에서 먼저 신고필증이랑 두 번째 매매 목록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때는 가져갈 서류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신고 필증을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가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고 필증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이제 거래가액을 신고를 했어요. 거래 신고는 아마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 기획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들어본 기억나세요? 네, 거래 신고가 들어갑니다. 거래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 시, 군, 구청장들이 신고 필증을 줘요. 그럼 신고 필증을 받아서 등기 신청하러 내야 됩니다. 그 신고 필증 안은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목적 부동산에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세 번째가 뭐가 나오나요? 거래 가액 나오죠. 네 번째는 거래 신고 1년 번호에서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신고 필증을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요거 별도로 또 내야 될 서류가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목록을 내는 경우는 원칙 예외 나눕니다. 원칙은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동산이 두 개 이상부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 그럼 원칙이 두 개 이상부터라는 얘기는 한 개일 때는 낼까 안 낼까? 한 개일 때는 안 내겠죠, 원칙은. 하지만 한 개이지만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이지만 내는 경우는 언제 내느냐?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일 당시에는 부동산이 한 개일지라도 목록을 내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은 몇 개지만 한 개이지만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일 때는 목록을 내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팔아먹은 자가 A, B 둘이서 공유로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아먹었는데 취득한 자도 C와 D가 삽니다. 팔아먹은 사람도 몇 사람이고? 여러 명이죠. 산 사람도 여러 명이고, 그럼 매도인도 여러 명이고, 매수인도 여러 명일 경우는 각각 가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목록을 내도록 예외로 달아놓은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원칙은 몇 개부터가 원칙이고? 두 개고, 한 개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 돼.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일 때는 가져와라.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여러 명입니다. 매수인이 한 명이래요. 목록을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그럼 매도인은 한 명인데 매수인 여러 명일 경우는 목록 예? 낼까 안 낼까? 안 내는 겁니다. 언제만 내니까? 수인과 수인일 때만 내니까. 그러면 시험을 내더라도 2개 낼까요? 이걸 낼까요? 이걸 내겠죠? 2개 내는 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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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내는 게 낫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2개 이상 무토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문제화 되지 않고 1개 이제만 내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를 문제화 시키는 것이 기출문제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액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거래가액 등기라는 것은 지금 보지 않을게요.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목록이 몇 개 이상부터래? 원칙은 2개 이상부터죠. 그 원칙은 부동산이 1개일 경우는 목록이 원칙은 없다는 얘기예요. 2개 이상부터니까. 그 목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목록이 있는 경우는 목록에다가 가액을 적어놨으니까 목록상 가액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가액을 목록상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에다 가액을 또 적을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목록이 없다는 얘기는 가액을 확인할 장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액을 적어주는 겁니다. 목록이 있는 경우는 목록 번호만 적게 되고 가액을 적질 않아요. 그래서 매 목록지 몇 호라고만 적어주지 가액을 적지 않지만, 목록이 없는 경우는 목록상 가액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래가액을 등기부상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거래가액 등기를 어디다 할까? 표제부, 갑골고 중에서 표제부, 갑골고 중 어디다 등기할까요? 거래가액은 네, 갑고에 등기하겠죠. 왜 갑고로 갈까? 네, 매수인이 취득한 금액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매수인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밑에다가 거래가액 얼마 찍히게 됩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래한 부동산일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1개일 경우 거래가액이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부동산에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뭐가 따라 들어와 있어요? 2개 이상 이렇게 목록 들어와 있죠? 그럼 그 갑구 이전 등기 밑에 안에 보게 되면 목록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거 신청을 통해 떼보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마다 가액에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저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단독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지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 부동산은 몇 개예요, 지금? 2개잖아요. 목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매각한 경우는 이 부동산 거래가액이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목록 나와 있으니까 목록 보고 확인하라고 목록 번호만 적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단독주택 거래하다가 딱 봤더니만은 목록지 밑으로 나와 있게 되면 토지가 얼마인지 건물이 얼마인지는 이 목록을 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래가액이 얼마인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가액이 등기된 동시에 우리가 많이 올랐죠, 세금이. 어떤 세금이? 취득세가 많이 올랐죠. 옛날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이거 법 제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취득세의 경우는 아마 과세 표준이 세법 공부할 때 신고가액으로 한다 돼 있고, 신고가액이 과세 시가 표준액이 미들 때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한 금액이 부동산이 1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시청에서 잡고 있는 또는 구청에 잡고 있는 이제 그 과표 보니까 1억 2천입니다. 그럼 낮게 신고했잖아요. 그럼 1억 2천에 세금이 부과돼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이제 세금 과세하려고 과표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옛날에 2006년 이전까지는 과표가 실거래가액이 40%밖에 안 됐어요. 낮았어요, 미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내가 1억 주고 샀다 할지라도 신고할 때는 취득세 신고할 때 1억 원 신고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낮게 신고했어요. 4천만 원에. 그게 통용화되는 룰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사고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몰라요? 노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김철수도 아니고 이철수도 아니고 안철수 씨. 어쨌든 그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안철수 씨가. 아닌가? 안철수 씨가 옛날에 나왔다가 사과하지 않았어요? 분당인가 집 취득세 과세 신고했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다.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치권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 전까지 제가 산 가격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죠. 낮게 신고했다는 과태료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취득세가 바짝 올라갔는데,
취득세를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저항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취득세를 매년 내는 세금이라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맨날 4천만 원만 신고하면 될 걸 1억 원 다 신고해야 되니까. 몰랐죠? 네,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목록이 있는 경우는 목록 보고 가액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목록이 없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해 준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라는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때 또 내야 될 서류가 등기 권리증, 다른 말로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를 말습니다. 시험은 등기필증으로 안 나오고 등기필 정보로 나와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럼 등기필 정보, 옛날엔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필증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등기 권리증 그래요. 아마 등기 권리증이 더 편할 겁니다. 아마 어감이. 등기 권리증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누가 내래요? 자꾸 외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서류를 누가 내는 걸 물어봐요. 어떤 서류를 누가 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이 누가 내는 거 자꾸 떠들어서 눈에 입이 익혀놔야 돼요. 근데 등기필 정보 누가 가져와라? 의무자가 냅니다. 권리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앞에 계신 분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둘이 등기 신청하시겠네, 두 분이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매도인이 의무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의무자죠? 그럼 매도인은 집에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네, 그걸 내라는 얘기예요. 매수인은 집에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럼 권리증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누가 가져와라? 의무자가 가져와라. 그 매매 같은 경우는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해봤어요, 숙제? 봐봐, 숙제 뭐냐고도 모르죠? 몰라서. 숙제 뭔지 아세요? 뭐지? 하나만 외우십시오.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거는 외워놓으셔야지 다음 주 수업이 편안합니다. 그걸 안 외우고 오시면 나중에 골탕 먹게 됩니다. 라고 제가 미리 지난주에 암시하지 않았었나요? 했지요? 한번 떠들고 나가자고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이렇게 꼭 잡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등기법이 좀 어렵죠? 여기 들어오니까. 등기법은 제가 그랬습니다. 3번 들어야 한다고. 한 번 듣고 알라 그러시면 그분은 천재예요. 한 번 듣고 이 법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 법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공부하세요. 더 높은 상위법을. 이 등기법이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말 알아듣는 데만 한 2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리 천천히 쉽게 해봐야 따라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러니까 나 죽었어 하고 2달 더 버티셔야지 대화가 됩니다, 다음 달에. 어쨌든 간에 이제 보자고요.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라고 분명히 떠들었는데, 근데 이거부터 먼저 잡고 가야지. 너 좀 기다려라. 복날 얼마 안 남았다. 왜 개가 자꾸 짖고 있어. 자, 여러분이 집을 사시고 등기를 다 끝내니까 옛날 말로 등기 권리증 받으셨나요? 어디다 보고 나오고 계세요? 장롱 서랍에 있죠.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자, 장롱 서랍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내가 집을 사고 소유권 등기를 끝내니까 등기소에 등기 권리증을 줍니다. 등기 끝났다고. 그 전세권 등기 끝나면 등기 권리증 줄까요? 그 저당권도 줄까요? 임차권은 줄까요? 네, 그럼 가등기하면 줄까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면 줄까요? 임차권 등기하면?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세요. 금방 개가 짖었죠? 제가 등기법 강의를 개하고 비교를 잘 시키는데, 개는 2가지 개가 있어요. 불독이란 개가 있고 똥개란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독은 개예요? 똥개도 개예요? 그럼 소유권은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 권리예요? 임차권 권리예요? 약해지지 말고 채권 권리잖아요.
가등기도 권리예요. 정보는 다 나옵니다. 등기 권리증은. 아이씨, 못 봤는데. 해봤어야 보지, 등기를. 여러분이 은행 같은 대출받게 되면 그 저당권의 권리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잖아. 은행에 있는 거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권 등기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남의 집세 임대차 해주고 확정세 받고 살았지 등기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을 못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본 능력, 소유권 능력밖에 없으니 그거밖에 없는 줄 착각들 많이들 하세요. 모든 권리는 권리증이 다 있는 거예요. 불독만 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소유권도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도 권리예요? 임차권도 권리예요? 가등기도 권리예요? 정보 다 나옵니다.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잘 들으세요. 여기 말 엮여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지 대화가 돼요. 그 본인이 다 갖고 권리증이 다 있는 겁니다. 이번은 소유권자, 그 소유권 정보가 있는 것이고, 이번은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필 정보가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 저당권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각각.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럼 전세권 등기별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등기 가능한 거예요. 그 저당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정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가 내는 겁니다. 오케이?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엮여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의무자가 누군지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도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도 있다. 가등기도 있다.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다. 내가 갖고 있다가 오케이? 네. 내가 이 집을 판다거나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지만 등기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공동일까 단독일까? 공동일 때만 내는 겁니다. 그럼 내는 게 언제 냅니까? 물어봤더니 법이 규정하기를 등기필 정보의 경우는 공동 신청할 때 하고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2개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럼 정보를 내는 것은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드리고 왔는데 언제만 가져오라고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가져와라 규정하는데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여기 지워도 되죠? 네. 지난주 판결을 안 배워서 미리 여기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나오니까 잘 보실 것.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이 말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빨리 돼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을 경우는 등기 신청은 둘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갔죠. 근데 문제는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을이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돈 다 받은 매도인 갑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니은 나쁜 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쁜 건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도 있지. 여자예요. 나쁜 니은이죠. 그럼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는 매수인 혼자 등기 신청할 수는 없겠죠. 그럼 돈 주고 등기 안 넘겨주니까 매수인이 뭐라 그럴까?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등기 넘겨주시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이 될 것이고 등기 못 받은 게 인정될 경우는 이길까 질까? 돈 준 거 확인됐고 등기 못 받은 거 인정됐대요. 이기겠네요. 그럼 이기게 되면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말 그대로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다 했는데 매도인이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을 경우는 매수인이 가져오라고 등기를 가져오라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기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란 말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반대로 요건 이해 갔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대금을 다 지불을 했는데 문제는 돈 다 주고 나서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질 않습니다. 내가 등기를 안 가져가요. 돈 두고 등기 안 가져가는 을 가만히 보니까 잔금 치른 날짜가 5월 27일 치릅니다. 며칠 치렀다고요? 5월 27일 치렀어요. 그 잔금 다 주고 등기를 안 가져가요. 똑똑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똑똑한 거죠? 왜? 6월 1일 넘기려고. 6월 1일 넘어가면 1년치 재산세가 확 넘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안 가져가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살 당시엔 언제 사셔야 되고 6월 1일 이후에 사시는 거예요. 집 팔 때는 6월 1일 전에 팔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잔금 치른 날짜가 5월 27일에 지금 사는 집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네,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200만 원 깎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사정사정 하니까 얘기하니까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언제 사시라고요? 6월 1일 이후에 사셔야지만 혜택이 생깁니다. 1년 재산세가. 그럴 경우에 이제 이행을 안 해요. 그럴 경우는 갖고 있으면 가덕에 득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팔아먹을까요? 이중매매 유효라고? 또 팔아먹게 되면은 일로 돈 다 받고 파는 경우 이행을 못 해주게 되면 이행불능이나 책임 물어야 되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다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딱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간대요. 이번에는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가져오라요? 가져가라요?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와라고 되는 것이고 이건 가져가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 단독도 가능한데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 뭐가 될까? 원인이 판결의 원인일까? 매매가 원인이 될까? 자신 있게 판결인지 매매인지 확실히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제발 판매란 말 하지 마시고. 네. 판결 매매. 매매죠. 등기 원인은 매매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의뢰계 등기할 것은 판결받은 효과예요. 매매계약 체결한 효과예요. 매매 효과이지 판결받은 효과는 아니잖아요. 판결 왜 받았을까? 둘이 갈 등기가 있는데 공동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혼자 가려고 받은 판결,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이행 판결 받은 경우 원인은 판결의 원인, 매매가 원인, 매매가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가 엮이느냐? 우리 등기법에 앞에 없던 입문서에 없어가지고 그때 넘어왔었는데 혹시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시기를 판결받은 경우는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죠? 그때 어떤 판결 배웠어요?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혹시 민법 시간에 안 배우셨나요? 아직 거기까지 안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세 번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지 않을 경우는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기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란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매수인이 등기 안 가져가게 되면은 매도인이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란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정보는 이때만 냅니다. 언제만 낸대요? 이거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언제하고 언제?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냅니다. 오케이? 여기 두 개로 한정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한정한다는 얘기 더 이상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내라 그랬으니까 거꾸로 한번 이해해서 책은 주셔드릴 거예요. 요걸 알아야지만 답이 떨어지니까. 공동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공동만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을 공동이 아니라 단독 신청한다거나 또는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소송을 통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2명 나왔네요. 언제만 가져오래요? 승소와 등기, 의무자만 가져와라. 그럼 승소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단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그 다음에 상속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수용해한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또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다 단독 제출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경매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있었죠? 경매는 시작이 촉탁, 끝나도 촉탁입니다. 경매로 등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공매 전부 다 촉탁 제출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등기표정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해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거를 다 외우시려고 그래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안 내는 거. 이걸 외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내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여기 없으면 내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제출하더라. 꼭 다 잡아놓으시고, 나머지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라는 것은 의의가 21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6번째 줄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에는 그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그럼 처음 나온 게 공동,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공동. 그 다음에 2번째 줄에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까지.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지금 써놓은 게 이거 2개예요. 뭐하고 뭐?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가져와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등기 필증. 지금은 등기 필정보란 말 쓰는 겁니다. 그 밑에 고는 나온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넘어가니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서 쭉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왜 안 낼까? 얘는 공동이 아니거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안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뭐가 아니니까? 공동이 아니니까. 풀고 가는 거예요, 말을. 그 다음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던 권리대로 등기 신청하는 관공서 무조건 면제해 줍니다. 믿을 수 있어서. 세 번째, 판결받은 경우는 등기표정보 제출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다만 뭐라고 써있는 세 번째 줄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공을 하여야 한다 해서 그거 내는 경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상속은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가등기의 경우도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또는 가등기 가처 명령 정보는 있는 경우도 단독 신청을 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의 경우는 이 세 개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은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기 나온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못 외우니까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관공서가 등기할 때 다른 말로 촉탁 그러죠. 제출할 필요 없는 것이고, 판결을 제출할 필요 없는 경우 측이다. 어떤 경우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가져와라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은 여기 풀려요. 이 등기표 정보에서 매기 되는 말은 다른 게 다 매기 되는 게 아니라 이 2개가 매기 되는 말이에요. 언제랑 언제? 전 알거든요. 공동하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2개 딱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이 2개 외에는 내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가시면 큰 무리 없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이 등기표 정보 멸실한 경우인데, 등기표 정보가 멸실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어보는 게 멸실의 경우입니다. 대기 가지고 계신 등기표 정보 잃어버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것인데, 장롱에 보관 중인 등기필증 그거 갖고 계시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재기업해 줄까요? 재기업 안 해줍니다. 재기업 해줬다가는 집을 2번 팔아먹어버려요.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분양계약서 받았지요? 분양받아 오신 분 분양계약서 갖고 오지 않으셔서 집에? 분양계약서 잃어버린 경우도 재교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등기권리증 잃어버리시면은 재교부가 안 돼요. 재교부 해주게 되면 집 2번 팔아먹는 데니까. 내가 집 팔았어. 등기권리증 일로 줘버리고 등기하라고. 또 잃어버렸다 또 받았지요? 일로 또 주고. 이러면 문제 생기니까 2번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격증은 재교부 해주나요? 분실한 경우? 나중에 내년에 취득할 자격증 잃어버리시면 받으세요? 다시 교부해 줍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제 월요일날 수업 끝나고서 모 학원에서 합격성 모임 지금 한다고 잠깐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침 야간 강의 없어서 잠깐 들렸다 얼굴만 비치고 도망갔는데 붙잡혀 있으면 집에 못 가요. 술들을 하도 많이 먹어서 도망와 버렸는데 한 분이 주문하시기를 자기 원서 접수한 사진이 너무 못 나와서 예쁘게 찍은 뽀샵한 사진을 바꾸고 싶은데 재교부해 주나요? 그래서 재교부해 줍니다. 날짜는요 발급하는 날짜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70 넘으신 어르신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격증을 따셨어요. 따셔가지고서 본인이 조그만 건물에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그만 규정에다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 차려놓고서 동네 그냥 사랑방처럼 만들어 놓고 전월세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 한 분 같이 앉혀놓고서 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 끝나고 오셨는데 제가 마침 지나다 만났는데 그 어르신 집 앞에서 만났어요.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차를 먹든 뭐를 먹든 한 잔 드시고 가야 된대. 그래서 아유 저 간다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서 팔 잡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집에 끌려갔더니만은 분명히 사무실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딱 봤더니 이 마루 한가운데 이렇게 자격증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사무실에 걸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실에 실제로 걸어놨고 이거 칼라 복사한 거래요.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 나이에 땄으니 니네도 보고 배우라고 걸어놓으셔가지고서 그거 한번 보고 온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잃어버리면 재교부 안 해줘요. 가름하는 거 3개 중 하나로 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 신청하러 올 때 매도인이 저기 중개업자 나리지 때는 중개업자 나리 사장님 제가 등기 권리증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봤을 때 재교부 해줍니다. 이랬다 난리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등기표 정보 누가 내야 돼요? 의무자가 내야 되죠? 의무자가 잃어버리게 되면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는 겁니다. 출석한다거나 또는 그자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확인을 합니다. 등기관이 확인한 다음에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집을 팔고 등기 신청할 때 매도인이 등기 권리증 잃어버렸죠? 등기 신청 서류 들고서 직접 등기소 가는 겁니다. 가서 나는 등기 권리증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분증 달라 그래요. 신분증을 주게 되면 신분증하고 등기부랑 대조해본 다음에 일치하게 되면 조서 작성하고 등기 실행해 줍니다. 직접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의 경우도 사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진이 실제 얼굴하고 많이 틀리죠, 지금은. 공사 많이 해서. 그래도 일단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받아줄 것이고, 직접 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직접 가기 싫은 경우는 이제 위임을 통해서 맡길 수가 있는데, 위임을 통해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면 이 2명이 확인하는 겁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확인한 다음에 이자가 진짜 의무자가 맞다라고서 확인서면 써주게 되면 확인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비용이 들어요. 한 5만 원 받습니다. 법무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 등에 신청서하고 위임장 등에 등기 필정보 잃어버렸다는 뜻을 기재하고 왜 다녀보시면 유리창에 공증 써붙인 사무실 본 적 있어요? 공증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부본 한 통을 제출하게 되면 가름이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요 3개로 가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직접 출석이 있고 또 하나가 확인
서면이 있고 또 하나가 공증서 부본으로 가름하는 것이고 이 위의 방법으로 가름하지 못합니다. 재교보도 안 될 것이고 이거 세 개 외에는 가름이 안 돼요. 옛날에 했던 제도가 어떤 게 있었느냐? 옛날에 이제 91년까지 했던 제도가 보증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보증서. 보증서라는 것은 이 세 분이 한 동네 주민이신데 집을 파시는데 등기 권리증을 잃어버리셨어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이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한 동네 주민 2명이 이분이 진짜 주인이 맞다라고서 보증서 좀 등기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냥 막걸리 한 사람을 받아주고서 보증받아 오면 되죠. 이게 편하지 않았었나? 아는 사람끼리? 법무사 돈 내고 가서 저거 하는 것보단 동네 주민끼리 그냥 서로 확인서 주고서 등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가 3시 3인조예요. 뭐라고요? 3시 3인조 짜고서 한번 사고 친 게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잘못 보증서 가지고서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절로 바꿔놓은 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공제가입이 들어가 있어요. 중개업체 공제가입하듯이. 그럼 내가 잘못한 업무 책임에 대해서 피해를 공제가 배상을 해주니까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3개 중 하나로 가름하는 것이지 이 3개 외에는 가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보게 되면 등기 권리증 잃어버린 경우는 첫 번째가 등기 의무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제일 좋은 겁니다. 직접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대리인의 확인 정보가 있고 확인 정보, 확인서면 같은 말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세 번째 공증 정보의 부분에도 공증서 부본 제출하게 되면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3개로만 가름하는 것이고 3개 외에는 가름이 안 됩니다. 등기필 정보의 경우는 이제 시험을 내는 건 정해진 것이 여기를 걸어요. 이제 멸실의 경우 이걸 내는 시기 지났어요. 이건 뭐 내가 틀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지금 내는 경우는 없고 이거 참고만 하시고 시험을 내는 건 여길 겁니다. 등기필 정보를 내고 안 내고 이거 가름만 탈 줄 아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내고 안 내고 물어보는 것은 내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지 않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만 낸다. 요것만 딱 잡고 들어가시면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요. 한 서너 번 들으시면 그때 가서 이제 완벽히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처음에는 누가 내는 것만 잘 세분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누가 가져오래요? 등기 의무자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네 번째 인감증명서 여기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